네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뻔했어. 알아? 네가 뭘 했는지 알기는 해?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드와인 한 잔이 공중을 가로질렀다. 붉은 액체가 누군가의 얼굴과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와인 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무겁게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으며 또 누군가는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15년 전에도 넌 이랬잖아. 가만히 있으면 다 넘어가는 줄 알지? 차갑게 내뱉은 말과 함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고 무릎 꿇은 여자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듯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평범해 보였던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그리고 15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다. 오서연은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출판사 편집 디자이너로 일한 지 10년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이 평범함이 좋았다.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편은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했다. 오늘 야근이야? 아마도. 결산 때라 좀 바빠.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과 대화.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책 표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평온하고 조용한 삶.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날들. 서연은 그게 좋았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놓고 간 흔적이 있었다. 윤정숙은 남편의 어머니였지만 서연에게 간섭하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말수도 적고 표정도 늘 담담했다.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고 피곤해 보여. 요즘 회사가 좀 복잡해. 거래처 문제로. 남편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서연도 묻지 않았다. 각자의 일은 각자가 처리하는 게 이 부부의 방식이었다. 잠들기 전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모임 있어요. 오랜만에 다들 모여요.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고등학교,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결국 서연은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후회했다. 안 가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서연은 휴대폰을 엎어두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이럴까?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꿨다. 교실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롱하는 목소리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다. 괜찮아? 응, 꿈 꿨어.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몇 번이나 불참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다. 결국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서연은 동창회 장소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며 서연을 발견했다. 오서연? 와, 진짜 오서연이네.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 연회장에는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각자 안부를 물으며 떠들었다. 누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누구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다. 서연은 대화에 끼지 않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지수였다. 한지수가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수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완전 그대로네.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지수는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서연은 구석에서 몸을 더 작게 움츠렸다. 어머, 오서연도 왔네? 진짜 오랜만이다. 응,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뭐하고 살아?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해. 아, 그래. 디자이너? 응. 결혼했지? 남편은 뭐해? 어디 다녀? 회사원이야. 그냥. 지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렇구나. 평범하게 사는구나, 서연이는. 평범하다는 말에 묘한 비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왠지 모르게 지수가 자신에 대해 뭔가 알면서 묻는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걸까? 지수는 말을 이어갔다. 나도 잘 살아. 남편이 사업하거든. 요즘 바쁘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 잘 됐다. 해외도 자주 나가. 지난달에도 유럽 다녀왔어. 서연이는 여행 자주 가? 아니, 바빠서. 그렇겠다. 회사 다니면 힘들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연은 숨이 막혔다. 지수의 말투 하나하나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술자리가 시작되자 지수는 더욱 말이 많아졌다. 우리 남편 회사가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곧 나아질 거야. 큰 프로젝트 하나만 성공하면 되거든. 무슨 사업인데? 다른 동창이 물었다. 유통 쪽이야. 근데 거래처 하나가. 아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즐거운 얘기하자.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벌써 가? 아쉬운데. 지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응,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 가. 우리 따로 만나서 밥 먹자.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억지로 번호를 주고받았다. 금요일 저녁에 시간 돼? 우리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자. 응, 괜찮아. 좋아. 그럼 금요일에 보자. 내가 장소 정해서 연락할게. 지수가 서연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겨우 2시간이었지만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꿨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복도에서 지수와 그녀의 무리가 서연을 둘러쌌다. 야, 오서연. 오늘 빵 안 사왔어? 지수가 물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우리 배고픈데. 다른 아이가 서연의 가방을 뒤졌다. 여기 5,000원 있잖아. 거짓말했네. 그건 점심값이야. 점심? 넌 점심 안 먹어도 돼. 살 빼야지.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일 빵 셔틀로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써도 서연은 참을 뿐이었다. 서연은 악몽에서 깨어나 조용히 울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이 깰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다. 다음 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한지수였다. 서연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돼? 밥 먹자. 서연의 손이 떨렸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15년 전처럼 무력했다. 응, 괜찮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후회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고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거래처 하나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거든. 리스크가 너무 커.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아. 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쪽이 고금리 사채까지 쓰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이건 아니야. 두 사람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잠들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요일이 되었다.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 지수가 먼저 와 있었다. 왔어?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뭐 마실래? 와인 한잔 하자. 지수가 레드와인 2잔을 주문했다. 너 예전이랑 똑같네. 말수도 없고 고등학교 때 생각나. 우리 많이 놀았잖아. 놀았다는 표현에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때가 재밌었는데. 너는? 기억나. 그치? 우리 친했잖아. 친했다는 말에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지수는 계속 말했다. 자신의 삶, 남편, 돈 이야기. 요즘 우리 남편 회사가 좀 힘들어. 너희 남편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지? 중소기업이야. 회사 이름이 뭔데? 서연이 대답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가 말을 어어갔다. 거기 유통 관련 거래 많이 하지? 너희 남편 혹시 최근에 계약 파기한 거 있어?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진짜 모르겠어. 그래. 있잖아, 서연아. 사람은 정직해야 해. 모든 게 연결되었다. 지수가 왜 자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너희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처지야. 그건 회사 결정이었을 거야. 변명하지 마. 니네가 계약 파기 안 했으면 우리는 괜찮았어. 지수야, 그건. 닥쳐.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너 때문에, 니네 남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수야, 나는 정말. 됐어. 확인했으니 됐어. 이제 꺼져. 지수야. 꺼지라고. 서연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울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수 앞에서는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그 사이 지수에게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볼 때마다 긴장했다. 서연아, 이번 토요일에 다시 모임 있대. 갈 거지? 동창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동창들이 계속 독촉했고 결국 참석한다고 답했다. 서연도 이제 피하기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 토요일이 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레스토랑에 30명 가까이 모였다. 지수는 이미 와 있었고 오늘도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누군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때 진짜 재밌었지? 서연이가 빵 사오는 거 깜빡해서 혼났었잖아.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지수의 태도가 변했다. 야, 오서연. 너희 남편, 우리 투자건 어떻게 됐어?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내가 부탁했잖아. 남편한테 말했어. 안 했어? 남편 회사 일이라. 회사 일? 친구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지수야, 술 좀 줄여. 다른 동창이 말렸다. 왜? 나 멀쩡해. 그냥 답답해서 그래. 서연이는 옛날부터 이랬어. 가만히 있으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
지수야, 그만해. 뭘 그만해? 그때였다. 지수가 와인 잔을 집어들고 그리고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레드 와인을 서연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너 진짜 꼴 보기 싫어. 붉은 액체가 서연의 얼굴과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다. 와인이 얼굴에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내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처지야. 알아? 니네가 뭘 했는지나 알기는 해? 지수가 소리치며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와인에 젖은 얼굴로 빨개진 뺨을 손으로 감싼 채 넌 늘 모르는 척 착한 적 재수없어? 지수가 다시 한번 서연의 뺨을 후려쳤다. 이번엔 더 세게.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사람들이 황급히 지수를 말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윤정숙이 들어왔다. 서연의 시어머니. 정숙은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바닥에 무릎 꿇은 서연, 와인으로 얼룩진 얼굴, 빨개진 두 뺨, 소리 지르는 지수 말리는 사람들.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고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차에 탄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정숙은 말없이 운전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룸미러로 서연을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정숙은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날 밤 서연은 샤워를 하며 울었다. 와인 냄새가 씻겨 내려갔지만 수치심은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한지수 남편의 회사 이름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이사 정보, 최근 사업 현황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나야. 한 건 확인해줘. 유통 쪽 중소기업인데.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없었다. 사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빌렸는지 알아봐. 금리도.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틀 후 정숙은 답을 받았다. 확인했습니다. 고금리 사채 7억 원. 저희 쪽 자금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한지수 남편이 쓰고 있는 돈의 출처가 바로 자신이었다. 정숙은 평범한 퇴직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20년 넘게 사채업계에서 활동해 온 숨은 큰손이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움직였기에 아무도 몰랐다. 계약대로 진행해. 유예 없이. 정숙이 조용히 지시했다. 상환 일정 단 하루도 미루지 마. 추가 차입도 전면 차단.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정숙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계약대로 원칙대로 할 뿐이었다. 며칠 후 한지수 남편의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졌고 예정된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해 추가 자금을 구할 곳도 없었다. 서연 남편 회사의 투자도 거절당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 지수는 패닉 상태였고 남편은 밤낮 없이 돈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문은 어디서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는 알게 되었다. 사채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빌린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윤정숙, 오서연의 시어머니. 지수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건드린 건지 깨달았다.
정숙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연에게도 아들에게도 그저 원칙대로 계약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소리 없는 응징이었다. 한 달 후 서연의 집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지수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과거 일진 무리였던 여자들 셋이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서연아.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숙이 뒤에서 나타났다. 들어오세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왔고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고등학교 때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했어. 서연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빵 셔틀 시키고 때리고 괴롭힌 거 변명할 수 없어? 한지수 남편도 절을 했다. 제 아내가 동창회에서 한 일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봤다. 15년 만에 듣는 사과였다. 왜 이제 와서?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때는 왜 안 미안했어? 1년 넘게 괴롭히면서 왜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어? 지수가 울먹였다. 무서웠어. 어머님이. 윤정숙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 그래서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머님이 무섭다고 사과하러 온 거야?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15년 전에도 너는 나한테 사과할 수 있었어. 졸업하고도 대학 다니면서도 결혼하고도 언제든 사과할 수 있었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왜 이제 와? 니네 집이 어려워지니까? 무서우니까?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서연이가 정할 일입니다. 저는 그저 계약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가. 시어머니 정숙이 서연을 불렀다. 용서는 너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란다. 서연은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다.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 너희 사과 받지 않을게. 서연아. 난 너희를 용서 안 해. 하지만 복수도 안 해. 그냥 다신 보지 말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줘. 사람들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지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서연아, 정말. 가.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문이 닫혔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소파에 앉았다. 정숙이 옆에 앉았다. 괜찮니? 정숙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련해요. 서연이 작게 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님, 제가 몰랐던 게 있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신 줄. 정숙이 잠시 침묵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이죠.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계약은 지켜야 하니까. 그래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 담담함 속에 담긴 진심을.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숙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그 일은 잊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며칠 후 서연은 출근길에 우연히 지수를 마주쳤다. 지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저녁
서연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숙도 함께였다. 회사 일은 어때? 남편이 물었다. 좋아. 새 프로젝트 맡았어. 서연이 밝게 대답했다. 서연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정숙이 말했다. 네. 저도 느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다. 한지수와 그녀의 남편은 결국 사업을 정리했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다. 그것이 대가였다. 정숙은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연에게도 아들에게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과거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빚으로 남은 얼굴들은 사라졌고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예요. 서연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서연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